이론 문제 1번 무슨 자산이세요? 재고자산인데 앞에가 안 켜졌네요. 저기요? 아니. 나옵니다. 이게 TV니까 좋은 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빔이면은 나오는. 그래서 1번 보시면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판매 목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하고 세무의 차이점인데요. 세무는 주로 뭐 많이 물어보냐면 요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게 누구 거냐.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무슨 지인도 조건이죠? 도착지.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 했을 때요? 네, 미착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미착상품은 아직 누구가예요? 매출자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 미착상품이 매입자 거예요. 왜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은 매입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번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리 시송품은 상대방이 뭐를 해야 되죠?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적송품, 요걸 다른 말로 위탁상품이라고도 하는데 요건 수탁자가 뭐 하셔야 돼요? 판매. 그 다음에 일반 매출이라 그래서 현금, 외상, 할부. 요건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처분손익.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가이익은 솔직히 함정이에요. 네, 요거 몰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알려는 드릴게요. 일단 천주에 얼마죠? 10,000원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1,00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기말분계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얼마요? 150.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150.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래는 850짜리였는데 얼마가 됐다는 뜻이에요? 1,000,000원. 근데 그 1,000,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거기 보시면 8,000원에 처분했죠.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80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였어요? 1,000,000원. 그래서 싸게 판 거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뭐요? 손실 20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요거 모두 정답 처리되긴 됐어요. 요 당시에는. 왜냐면 저것 때문에 질권이 설정된 보통예금 요게 좀 문제기는 하거든요. 질권이 그냥 저거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류 걸린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압류 걸린 통장에서도 일정 부분 돈을 뺐을 수는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모두 정답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확실히 아닌 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네, 근데 요 당시에는 질권이 설정된 요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되죠?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분리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몇 개월이요? 3개월. 그죠? 질권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가 되긴 됐는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4번 선택하세요. 왜냐면 시험 볼 때 이게 모두 정답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하냐면은요 합격자 발표 나기 하루 전에 떠요. 하루 전이나 합격자 발표 나고 다음날 그때쯤 확정 답안이 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실한 걸로 일단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정답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안 풀어도 맞은 겁니다. 모두 정답은 안 풀었어도 맞게 해주는 거예요.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정답은 1번이세요. 우리 재무상태표 어떻게 되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참고로 시점은 재무상태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간이에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나오면 감사하죠.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죠. 그래서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950. 그 다음에 6번에 1번은 총변동비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총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준변동비예요. 4번은요 준고정비. 그래서 순서대로인데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 뭐야? 일정,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은 감소인데 거기 단위당 고정비라고 해놓고 뭐라고 써놨죠? 일정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특히 이론이 개수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기 전까지 옆에다 내용 계속 적으세요. 그게 헷갈려서 그런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나중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좀 안 되다가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 밟아서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올라갔었던 사람은 내려오게 되면 그걸 못 버텨요. 공부도 똑같아요. 잘 되다가 안 되면 놔버리거든요, 아예. 왜냐면 나는 계속 잘 된 사람이니까. 근데 안 되다가 잘 되면 안 됐었을 때를 알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 그러는데 요즘엔 그 말 안 맞죠. 사소고생 하지 말아야죠, 요즘에. 그 다음에 7번 T자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원재료의 금액이 없죠. 그러면은 재료비 구하는 공식은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일단 무슨 품 먼저요?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15, 기말이 얼마예요? 11. 그 다음에 노무비가 10, 그 다음에 간접비가 5, 그 다음에 재료비가 16.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이 어떠셔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150, 160, 100, 50에서 기말이 110 빼니까 35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만은 안 되죠. 뭐까지 가셔야 돼요? 제품까지.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아까 35만원,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기초 제품이 13만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28만원. 차변 대변 같아야 되니까 20만원. 정답은 3번. T자 문제 같은 거는 반복 좀 하셔서 준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 우리 저기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같으려면 누가 없어야 된다고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없는 경우 똑같다 그랬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세무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10만원. 무슨 배부요?
과대배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누구 기준이에요? 실제. 그다음에 실제가 얼마죠? 40만 원. 그러면 실제보다 10만 원이 큰 겁니다. 그러면 크니까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50이 예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몇 시간짜리예요? 10,000시간. 그러면 50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 우리 제공품하고 제가 뭐라고 적죠?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적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제품은 어느 쪽이에요? 제품은 손익계산서 쪽이죠.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거 안 틀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때에는 인도되는 때 맞고요. 상품권은 상품권하고 교환할 때죠. 정답은 3번인데 폐업 나오면 그냥 폐업일이에요. 왜냐면 폐업했는데 남아있는 물건을 실제 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폐업 요것도 답 은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업 나오면은 폐업. 그 다음에 4번에 중간지급 조건부 있죠. 그래서 우리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지급. 얘네는 뭐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근데 요거는 솔직히 답보다는 1, 2, 3, 4로 많이 나와요. 이게 답인 경우보다는 그냥 1, 2, 3, 4에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12번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죠. 거기 1번 보시면 공장재단, 2번에 사무실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3번에 상가의 임대. 얘네들은 다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지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완전 사업처럼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무슨 권으로 끝나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예, 요거는 무슨 소득? 기타 소득. 100%는 아닌데 거의 시험 문제에 권으로 끝나면 거의 다 기타 소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 13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과세. 우리가 과세의 뜻이 뭐죠? 네,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건 세금 안 내요. 그래서 2번, 4번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랑 실업급여는 세금 안 냅니다. 그 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번에 재난지원금 나오죠. 그것도 세금 띄고 안 들어오잖아요. 네, 세금 안 띄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연 1천만 원의 금융소득. 우리가 외울 때 이자하고 배당은 얼마였었죠? 2천만 원 이하였죠. 요거는 세금을 안 낸다라는 게 아니고 얘는 무슨 과세란 뜻이에요? 분리과세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번에도 재난지원금에서 요거 금액 넘으면 뭐 한대요? 재난지원금 안 나온대요. 근데 이거 넘으면 재난지원금 안 받아도 돼요. 2천만 원이 들어오려면 10억은 있어야 돼요. 통장에만. 그리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어저께부터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나는 왜 못 받냐라고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12% 안에 들어가서. 솔직한 심정은. 그리고 댓글에다 쓰고 싶어요. 내 재산 줄 테니까 네 재산 나하고 바꿀래? 난 안 받을게.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거기 댓글 쓰는 사람들 중에 안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진짜 안 받는 사람은 거기에다 댓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맨날 보면 쥐들끼리 싸워요. 받는 사람들끼리. 그다음에 백신도 보면 안 맞아야 좋다라고 얘기 나오면 맞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 맞아야 되냐고.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14번. 면세입니다. 요거 답 두 개예요. 1번, 2번. 원래 정확한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된 거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이 아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 관련된 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번만 잘 봐두세요. 우리가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국내나 수입이나 다 면세예요. 근데 미가공 식료품 중에서 식용으로 공하지 아니하는, 안 먹는 거 있어요. 네, 식용으로 공하지 아니하는이 나오면 요때는 국내 것만 면세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국내든 수입이든 다 면세고,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농축수산물 중에서.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 중에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국내산 애완용 돼지. 국내산 애완용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거는 면세예요. 근데 만약에 수입산 애완용 돼지라고 나오면 그건 또 과세예요. 왜냐면 수입이면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는 어느 나라 것만 면세예요? 우리나라 것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꽃. 우리나라 화훼농가에서 꽃 재배하잖아요. 그거는 면세예요.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꽃을 수입을 해서 팔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됩니다. 근데 법에서 왜 과세 면세 이런 걸 나눠놨냐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외국에서 들어온 거 다 면세다 그러면 뭐하러 우리나라에서 꽃 재배를 해요? 외국에서 사오는 게 더 쌀 텐데.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정답은 2번도예요. 도시개발 구역 내에 5배이네.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은 2번인데 요번 시험에도 15번 같은 문제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거 왜 내냐면은 우리 간이가세자 있죠. 누구만 가능이요?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얼마요? 4,800만원 모일 때 미만일 때 4,800이 아니고 8,000 8,000이고 그 다음에 4,800만원 미만이면 요때 뭐 발행할 수 있다고요? 영수증. 그러면 4,800만원 이상일 때는 뭐 발행할 수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4,800만원이 영수증 발행할 거냐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라고 써있죠? 4,8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기준 금액이 4,800이라는 거 그거 잘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실무 문제 1번은 카드니까 카과죠. 3번은 세금계산서니까 매입에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4번도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뭐예요? 매입에 과세죠. 왜 이래? 그 다음에 실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7월 16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기 네 번째 줄에 수수료 비용. 무슨 비용이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수료 비용 없었으면 뭐예요? 예, 그땐 교육훈련비예요. 근데 수수료 비용이라고 있기 때문에 꼭 뭘로 쓰셔야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세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60이고요. 돈 줄 때 뭐 띄죠? 세금 띄죠. 예수금 얼마예요? 19,8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했죠? 나머지는 보통 예금 58만 200원. 그 다음에 8월 5일 보시면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SJH전자와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줬죠. 먼저 줬다. 상급금 SJH.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500. 그 다음에 8월 11일은 요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거기 본인이 5천만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받았죠. 네, 우리 그 교환 중에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었죠. 동종자산 간의 교환만 이게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고요. 나머지는 다 시가라고 보세요. 시가를 다른 말로 공정가치, 공정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공정가액.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는데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공부할 때에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5천만 원 해봐야 돼요? 시가로 봐야 돼요? 시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 장치 얼마요? 7천. 그 다음에 공짜로 받았죠. 뭐라 그래요? 자산수증 이익. 이게 원가 시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원가 시가 나왔을 때는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 뭐요? 메인 매출 전표. 네, 그건 이제 원가 시가 나올 때고, 이렇게 공짜로 받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뭘로 본다고요? 시가로 봅니다. 동종자산 빼놓고는. 이게 말장난이긴 한데 그렇게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17일 8월 17일 나오면 이렇게 먼저 좀 계산을 하세요. 8월 10일 날 1000개에 몇 달러요? 50달러에 1달러당 얼마요? 1000원. 그러면은 1000개에 하나당 50달러에 1달러당 1000원 하면 5000 나와요. 얼마 나와요? 5000. 그 다음에 8월 17일은 1000개에 50달러에 1달러당 얼마요? 예, 1025원. 이렇게 해서 먼저 구해 놓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1000개에 50달러에 1025원 하면 5125만원. 그래서 결론은 얼마 더 받은 거예요? 예, 125만원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5125.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으로 얼마였어요? 원래 5천이었죠. 볼케이노. 그 다음에 더 받았죠. 외환차 이익 125만원. 그 다음에 9월 30일 당사의 토지 중 영업부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나왔죠. 그러면 영업부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과 70. 그 다음에 제조부니까 몇 번대예요? 500번대. 얼마요? 120.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190.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매입 매출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보시면은요,
광고했죠. 7월 며칠이요? 26일 매입의 현과 우리 광고. 보시면 차변에 어디 갔냐? 광고했으니까 뭐예요? 광고 선전비 얼마요? 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만원.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55. 7월 28일 매입의 과세의 나라에 뭐 사셨죠? 원재료 얼마치 사셨어요? 1억. 그 다음에 세금 1000만원. 그 다음에 반이 아니고 30%는 수표 발행했죠? 당좌예금 3,300.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7,700. 그 다음에 또 보시면 8월 2일 매입의 카과의 부어 차변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 15 세금 얼마야? 15,000원. 대변에 카드니까 미지 급금 16만 5천원. 그 다음에 8월 28일 미지급금에 카드 빠졌네요.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네, 8월 28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특정 매출 거래처하고 종이세금 계산서. 그래서 보시면 8월 28일 날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월화 타월 전자는 부. 그 다음에 보시면 차변에 매출거래처니까 몇 번대요? 800번대. 매입거래처는요 500번대. 요거 조심하시고 22만원 보통예금 22만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고 저거 보낼게요. 신호. 그 다음에 9월 2일 다낭의 제품을 710만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중동이 발행한 약소금으로 수령하였다. 매출의 과세의 다낭의 대변의 제품 매출 710. 세금 얼마요? 71만원. 그 다음에 어음 받았죠?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받을 어음의 어디요? 중동. 그 다음에 신호 좀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인데요. 요거 하시려면은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분계 내용 보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레디에 제품 660만원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뭘로 결제했죠? 신용카드. 그러면 요거는 일단 매출의 뭐예요? 과세예요. 그 다음에 프레디. 원래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 원래는 외상으로 팔았는데 나중에 돈 뭘로 받았다고요? 카드로 받았죠? 그래서 신용카드.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분계를 보고하는 게 훨씬 더 쉬워서 적어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전표 입력은 뭐 할 것? 생략할 것. 그러면 그게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3일은 두 번 분계해야 돼요. 카드니까 카과, 고창석.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4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4만원.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죠? 그래서 차변의 매상, 매출금 44. 그래서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2장 받아오면 진짜 2번 입력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하나로 통일하시는 게 일하시기는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은 5월 13일 날 매출의 뭐요? 현과. 똑같은데 이제 카과냐 현과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왜냐면 반반씩 냈으니까. 그 다음에 40에 세금 얼마요? 4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칠게요. 현금영수증 나왔으니까. 그래서 현금 얼마요? 44. 또 만약에 이런 분계가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여기 발행금액 집계표. 발행금액 집계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4월에서 6월. 1번은 2번 입력해야 돼요. 왜냐면은 세금계산서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위에 600 얼마요? 60. 요 밑에도 660. 이렇게 2번 넣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첫 번째 카드였었죠. 카과는 여기잖아요. 신용카드의 과세. 그래서 660에다가 44만원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700 얼마요? 4만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얼마요? 44만원. 끝. 이게 답니다. 요러면 3점. 요것도 은근 잘 나와요. 근데 얘보다는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 풀었었는데 요게 더 잘 나와요. 수령명세서. 네, 비율은 한 요게 2번 나오면 요거 1번 정도? 2대1 정도로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네, 부가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가 아니구나.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그래서 부가세 가셔서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일단 매출 자료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종이도 매출의 과세인데 얘는 가산세 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 있었잖아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는 얼마요? 네, 공급가액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근데 대부분 직전이에요. 왜냐면은 작년 걸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올해 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12월 30일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3억 원 이상인자. 근데 우리는 시험 때 요거거든요. 법인. 그러니까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요거 몇 프로 내야 된다고요? 1%.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요거는 매출에 카가거나 매출에 뭐예요? 현과. 얘네는 같은 라인에다가 넣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손. 대손은 마이너스 얼마요? 4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1번에다가 1억 6천에 얼마예요? 1600. 그 다음에 가산세 여기 오세요. 26번. 이게 가산세가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건 여기 64번이에요. 예전에는 여기도 인정해 줬거든요. 62번. 근데 최근 거에는 64번에다가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발급이 2%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치면 2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우리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면 몇 프로라고요? 1%예요. 그래서 여기를 10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전엔 이 위에도 인정해 줬어요. 왜냐면 이 위에가 100분의 1이거든요. 근데 최근 답에는 이쪽만 적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질의를 해도 안 가르쳐 줘요. 협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이 오냐면 학원에다 물어보라고.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 아니고 결론은 뭐예요? 자기들도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는 분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근데 항상 여기가 맞다라고 나오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복수 정답일 때가 여기 맞게 해줬었는데 무조건 그냥 요 밑에다 넣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시는 분 매미기 때문에 위에도 똑같은데요. 그러는데 내신 분이 안 된대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좀 밑에다가 넣는다라는 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것까지 넣었죠. 세 번째는 3번이죠. 카드는 그래서 682만 원이 아니죠. 얼마예요? 620. 왜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래처의 파산은 8번이죠. 근데 플러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요? 40. 그 다음에 이제 매입자료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자료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 매입의 과세의 일반인데 거기 보시면 2천만 원은 트럭이래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얼마만 넣어야 돼요? 8천만. 그 다음에 매입 과세의 고정의 얼마예요? 2천.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있죠? 매입 과세 얼마 있어요? 450. 종이로 받은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종이로 받았냐 전자로 받았냐는 우리가 발행할 때 중요한 겁니다. 받을 때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상대방만 가산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십시오. 10번에다가 8천에 얼마야? 800. 그 다음에 11번에다가 2천에 200. 그 다음에 38번에 얼마야? 450에 45만원. 가산세는 없어요. 매입 관련된 거 가산세는 뭐 했을 때만요? 과다환급이나 이중공제 받았을 때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세법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봐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 매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 뭐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그래서 매입 쪽은 잘못하면은 누가 손해죠? 회사가 손해죠. 근데 매출 쪽은 왜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냐면 매출을 줄이면 내야 되는 세금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구 손해가 되는 거죠? 국가 손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 항상 이 결산이 문제이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결산 연습을 좀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틀은 잡혔는데 그래도 결산은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회사 가서 이거 잘하면 뭐 많이 받는다고요? 돈 많이 받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하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골치 아픈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격리 직원을 안 쓰고 세무사 사무실에 통으로 넘기는 데들이 늘어날 거예요. 이미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제 세무사 사무실도 잘 들어가야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도 망하는 데들 많아요. 은근.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들어갈 거면 아직은 우리나라 정관예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인 세무사분들이 아직은 꽤 돼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없어져요. 왜냐면 악법이라 없어졌는데 과거에 세무직 공무원으로 3년이었나? 5년인가 있으면 1차 면제되는 게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그래서 1차 면제면 실무하시는 분들은 2차는 쉽거든요. 왜냐면 2차는 내용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예제 들어가면서.
그리고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그래서 2차는 금방 따거든요. 근데 1차를 면제해줘서 갖고 지금 한 5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그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따는 사람들은 공무원 출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차 따기가 일하면서 1차 따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무사 사무실 가실 거면 저도 예전에 제가 있었던 데가 국세청 출신이었거든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세금을 1억 5천에서 2억씩 냈어요. 그것도 매출액 숨기고 100% 다 안 하고 매출액 일부 숨기고 한 반 정도 반인가 3분의 1 숨기고 세금이에요. 네, 세금만 1억 5천에서 2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의 정관이요. 그리고 뭔 일 터지려 그러면 국세청에서 미리 연락 와요. 네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디 터질 것 같아. 미리 연락 오니까 미리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확연 지연. 진짜 중요합니다.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8월 1일.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헷갈리시면 몇 월 며칠 가세요? 8월 1일. 그래서 만약에 8월 1일 갔는데 없어. 그럼 메인 매출 전표를 가보는 거예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 가도 8월 1일이 없어. 그러면은 문제는 푸시되 체크해놨다가 이의 신청하세요. 그러면 모두 정답 됩니다. 예전에 이거 잡으신 분 있어요.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건 아니었고 현금과부족 문제였는데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안에 현금과부족. 그리고 그거 이의 신청 걸어갖고 모두 정답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년 동안 한 번이었어요.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8월 1일 갔더니 뭘로 되어 있죠? 선납세금. 그래서 대변에 선납세금, 차변에 500번대 뭐요? 보험료. 선납세금이 아니고 성급비용이죠. 또 선납세금. 네. 그 다음에 올해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50. 내년 몇 개월이에요? 7개월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70.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이면 언제 거 쓴다고요? 올해 거. 그래서 얼마예요? 50. 근데 왜 올해 걸 써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 성급비용 120 잡혀있죠. 맞죠? 그러면 50 빼면 얼마 되죠? 70 되죠? 성급비용의 뜻이 언제 거예요? 내년 거. 그래서 70을 만들어주는 분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건 얼마니까? 70이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제보다 장부상 현금이 뭐 했대요? 과다했대요. 이거 말장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장부가 많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실제는 크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죠. 이거 국어 시험입니다. 그럼 실제가 작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뭔 손실? 잡손실. 그리고 제가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 6일 가요. 합장. 그래서 합장 가서 12월 31일. 여러분들은 12월 30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입력하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 현금과부족이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어요. 이건 찍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찍는 거 갖고도 맞출 수 있거든요. 차변에 있으면 어느 변으로 보내요? 대변으로. 그 다음에 차변이 비면 잡손실, 대변이 비면 뭐예요? 잡이. 이렇게 풀어도 답 맞아요. 이거는 외워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에 잡손실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뭐였죠? 현금 과부족이었죠.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로 가세요. 다시 합잔을 다시 가는데 이걸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잔액 없죠. 차대변에. 그러면 현금 과부족 위치는 맞았다는 뜻이에요.
잡이익 잡손실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현금과 부족의 위치는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가짜 계정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잔액은 항상 얼마여야 돼요? 가짜 계정은 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찍는 거 아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몇 가지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 은근 잘 나옵니다. 부가세 관련된 거. 그래서 요 분계는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고요? 예, 1년에 총 4번 해요. 요 분계는. 부가가치세 마감 분계.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1년에 4번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날짜 잘못 썼네요. 차변에 부가세 뭐요?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뭔 이익이요? 잡이익. 얼마요? 10,000원. 차변에 미수금 1,001만원. 왜 미수금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금이 커요? 대급금이 커요? 대급금이 크죠. 그 얘기는 매입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돌려받아요? 나중에 돌려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못 받았다? 미수금인데 원래는 1,000만원이죠. 근데 거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얼마 있었어요? 10,000원. 그래서 101만원을 뭐 해야 된다? 돌려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4번은 영어권이죠. 우리 무형자산 상각 나오면 남은 금액에서 뭐 나누는 거라고요? 남은 내용연수. 그래서 보시면 남은 금액 얼마예요? 400. 그 다음에 원래는 10년이었는데 이제 몇 년이 됐죠? 6년 됐죠. 그러면 6년인데 2019년부터잖아요. 그러면 2019에서 1년 줄어들면 5년 남죠. 2020년도도 했으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어요. 그래서 몇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4로 나눠주셔야 돼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렇게 풀라 그랬죠. 1%, 2% 다르게 나오죠. 그러면은 1%는 적고 2%는 입력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로 오세요.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네, 1월에서 12월. 그래서 보시면 일단 4번이 무슨 건이었었죠? 영어권. 컨트롤 F로 영어권 치시면 영어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영어권 얼마 나왔었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삼각이요? 대손삼각. 그래서 대손삼각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1%가 외상매출금이죠. 네, 저하고 금액은 다를 거예요. 제가 분계 입력을 안 해서. 그래서 1%를 적어요.
그리고 얘도 맞았나 틀렸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몇 프로로 바꾸시라고요? 2%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지금 2%가 뭐죠? 단기 대여금이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빼고 다 지운 다음에 1%가 얼마였어요? 301만 7,600원. 본인 금액을 쓰세요. 그 다음에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럼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 여기로 오세요. 합장.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기 그 외상매출금 금액 있죠? 외상매출금 금액이랑 잔액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잔액이랑 1% 차이 나야 돼요. 왜냐면 몇 프로 한다 그랬어요? 아까 1%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1% 차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대여금 있죠. 네, 단기대여금 여기에 있는 거랑 대손충당금이랑은 몇 프로 차이 나야 돼요? 2%. 네, 그래서 그게 맞으면 맞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외상매출금은 1%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잔액에다가 1% 했을 때 대손충당금 잔액이랑 같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2%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잔액에 몇 프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2%.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은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그래서 몇 가지는 그 입력하고 나서 확인이 가능해요. 원천징수.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원천징수에서 무슨 자료요? 급여 자료.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 키포인트는 무슨 공제세요? 수당공제. 그래서 수당공제 가셔서 보시면 기본급 여, 그 다음에 상여 뭐여? 여, 직책 여, 그 다음에 월차 부.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식대 여, 자가운전 여. 그래서 보시면 그다음에 야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요? 부. 그다음에 확인하시고 몇 월이요? 7월. 며칠이요? 31일. 그다음에 오나라님 기본급 250, 상여 50, 직책 20, 식대 10, 자가운전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11만 2,500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 8만 750원. 장기가 6,870원. 고용이 2만 800원.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맞죠? 그 다음에 어디 가래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가셔서 원천징수 몇 월이에요? 예, 7월이죠. 그래서 7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전월 뭐 있죠? 미완급. 그래서 전월 미완급 가셔서 얼마요? 예, 2만원.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빠져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번대예요? 201번. 일단 본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보시면 야간대학원 돼요? 안 돼요? 아, 요거 전에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뭐 먼저 하래요? 부양가족. 가셔서 거기 아버님 최종원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의 경로우대. 어머님은 부예요. 왜냐면 1200만 원 버셨잖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여기에선 배우자가 키포인트입니다. 거기 일용근로는 금액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700에서 1200 빼면 얼마예요? 500. 그래서 배우자 됩니다. 왜냐면 500만 원 이하니까. 그래서 비과세나 요런 일용근로나 복권당첨금 이런 거는 0이라고 보세요. 요 급여 계산하실 때. 비과세 나와도 빼는 거예요. 왜냐면 비과세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거 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자녀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학업상. 근데 부모님 이민 가 계신 건 안 돼요. 그래서 뭐 미국 거주, 캐나다 거주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본인 보시면 야간대학원 되죠? 왜냐면 대학원 누구만 가능? 본인만.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보험 되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시면 신용카드 좀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잘 나옵니다. 대중교통 얼마예요? 300. 전통시장 700. 도서 100. 그래서 신용카드는 얼마예요? 1000. 되셨죠? 그래서 하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해본 결과 하나씩이 덜 헷갈려요. 야간대학 500. 그 다음에 자동차 일반에 40.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에 1000.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얼마예요? 아,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300. 전통시장에 700. 도서공연에 100. 그 다음에 아버님 질병치료비 됩니다. 네, 어디에다 넣어요? 65세. 그래서 의료비 가시는데 65세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1200.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어머님 다 안 돼요. 노인대학은 원래 안 되고 보험료도 안 돼요. 그래서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만 돼요. 뭐만요? 의료비. 왜냐면 의료비만 소득 상관없고 나머지는 다 소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머님은 그냥 안 되세요. 돈 많이 버셔서. 그 다음에 배우자 시력보정용 안경 되는데 얼마만 돼요? 50만.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되는데 그 밖에 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나왔죠. 신용카드는 200. 그 다음에 대중교통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얼마요? 100.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일단 의료비 가셔서 그 밖에다가 얼마라고요? 50. 그 다음에 50에 30이니까 총 얼마요? 아, 그 50에 300이니까 350. 다음에 어디 갔냐? 신용카드 가셔서 여기 1000 있죠? 1000에다가 얼마 더해요? 네, 200 더해요. 그래서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대중교통 300에다 200 더하니까 5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700에다 100 더하니까 800.
근데 꼭 신용카드는 이렇게 내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신용카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 고등학교 됩니다. 왜 되냐면 유일하게 외국 나오면 뭐만 가능? 교육비만.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고등학생 초중고에다가 얼마요? 600. 끝.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15분에 다음 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